소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거의 사용되지 않고 홍보도 안 돼 등록만 하고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연일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순천의 낮 기온이 37.9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여수 지역에는 지난 8일에 이어 또다시 오존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고흥 지역의 경로당 절반 이상의 에어컨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수 지역 경로당도 전남 평균 설치율보다 낮았습니다.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여전합니다. 특히 농수산업의 침체가 우려돼 일부 개정 요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개발한 등록 상표나 캐릭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용되지 않는 것들이 수두룩한 데다 등록 후 홍보도 제대로 되지 않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시가 지난 2014년 이순신 대교와 관련한 관광 상품에 활용하기 위해 만든 캐릭터들입니다. 이순신 장군이나 대교를 형상화하고 상표 출원, 등록하는 법률 비용 등으로 2,400만 원이 들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과연 얼마나 활용되고 있을까? 이순신 대교 입구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 조성한 먹거리 타운입니다. 이곳 어디에도 이순신 대교와 관련된 캐릭터나 등록 상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음식점 업주들부터 캐릭터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을 정도입니다. 본 적이 없는데? 없어요? 네. 여기서 오래 가게 하셨죠? 네, 저 7년째인데. 비슷한 시기에 만든 광양시의 이미지 브랜드 해아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도심에서 찾기 힘들 정도로 게시된 장소가 적을 뿐 아니라 관광객은 물론 시민들도 모를 정도로 홍보가 부족합니다. 처음 봐본 그림이에요? 네, 잘 모르겠네요. 현재 광양시에서 자체 제작해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나 서비스표, 업무 표장 등은 모두 32건. 제작과 등록 비용으로 수천만 원이 들어갔지만 활용되는 것은 시 브랜드 등 서너 개가 고작입니다. 누군가가 유지 관리를 위해서 해줘야 되는데 상표 등록할 때는 심혈을 기울였다가 딱 끝나고 나면 이게 좀 어떤 방치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국적인 브랜드와 캐릭터 만들기 열풍 속에 급격히 늘어나는 도시별 상표와 도안들. 명확한 관리 주체를 정해 상황과 여건에 따라 체계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비용만 들어간 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폭염특보제 도입 후 처음으로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순천의 낮 기온이 38도 가까이 오르는 등 불볕더위가 절정을 보였습니다. 오늘 전남 동부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순천이 37.9도로 가장 높았고 광양읍 37.8도, 여수 율촌 37.7도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폭염의 영향으로 오늘 여수시 문수동과 광양시 중동의 오존 농도가 최대 0.129ppm까지 오르면서 여수와 광양에는 지난 8일에 이어 오존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오는 15일까지 낮 기온이 34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의 자치단체가 오늘부터 일제히 계문냉방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여느 해보다 2달 정도 늦은 건데 누진제 불만이 폭주하자 전력 수급 위기를 부풀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문 열고 냉방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일제히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한 번 걸리면 경고지만 추가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가 지난 9일 공고한 에너지 사용 제한에 따른 조치입니다. 공고가 나기 전에는 단속을 하려야 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치구에서 단속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산업자원부 통상부에서 공고를 에너지 사용 제한 공고를 해야만이 단속 권한이 발정이 됩니다. 지난 8일 전력 수요가 올해 최대치를 경신하자 정부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에너지 사용 제한을 공고했습니다. 전력 위기에 과소비를 주장하기 때문에 누진제를 완화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일 예비 전력은 590만 킬로와트로 비상경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정상 단계였습니다. 비상정보의 발령은 준비라는 것부터 발령은 합니다. 하지만 실제 비상은 4가지입니다. 관심주의, 경계, 심각. 때문에 누진제 불만이 폭주하고 정치권의 개편 요구가 잇따르자 정부가 정상을 비상으로 호도하면서 위기론을 부풀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유로 해가지고 이 누진제 완화를 할 수 없다는 것 역시 국민의 고통을 좀 외면한 것 아니냐. 에너지 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하더라도 공고 시기를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통상 여름이 오기 전인 6월에 사용 제한을 공고했고 4년 전엔
5월에 공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6월, 7월 다 보내고 폭염이 절정에 이른 뒤에야 에너지 사용 제한에 나서면서 위기 예방이 목적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의구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고흥 지역 경로당 절반 이상이 에어컨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고흥 지역 경로당 635곳 가운데 에어컨이 설치된 경로당은 전체의 46.8%인 297곳에 그쳐 전남 지역 22개 시군 가운데 가장 낮은 설치율을 보였습니다. 이어 무안군 60.4%, 해남군 61.6% 순으로 설치율이 낮았고 여수도 76%로 전남 지역 평균 설치율 85%를 밑돌았습니다. 전라남도는 경로당의 에어컨 시설을 보강할 수 있도록 산자부와 기재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시와 농촌 할 것 없이 경로당은 여름철에 노인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경로당 규모나 등록 노인 수가 달라 전기를 쓰는 양도 제각각이지만 지원은 일률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최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시주택가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경로당에서 노인 두 분이 얘기를 나눕니다. 에어컨이 있지만 전기 사용료가 부담스러워 선풍기 한 대로 더위를 식힙니다. 여름 한 달에 9만 원, 10만 원 정도 전기 요금이 나와요. 경로당에는 국도비와 시군비를 합해 여름 2달 동안 5만 원씩 냉방비를 지원합니다. 그러나 경로당 위치에 따라 주택용과 일반용 등 전기요금 체계가 다릅니다. 또 2층과 단층 등 시설 규모도 다르다 보니 사용량이 큰 차이를 보입니다. 전라남도가 지난해 2월과 3월 도내 경로당의 전기요금을 조사한 결과 10만 원 초과부터 3만 원 미만까지 다양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태양광 발전 시설을 갖춘 경로당도 늘고 있습니다. 노인들 그 경로당에 전기요금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올해까지 154개 경로당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했고 2018년까지 400개 경로당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더구나 시군별 인구와 경로당 수를 비교하면 목포와 여수, 장흥과 강진, 영광 한평 등은 인구 수에 비해 경로당 수가 큰 차이를 보여 지역별로 노인들의 쉼터 복지에 차별이 따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다음 달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부정청탁을 뿌리 뽑을 수 있는 꼭 필요한 제도라는 지적부터 제도 시행에 따른 지역 경기 침체를 우려하며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적용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지적부터 나옵니다. 기본적으로는 너무 많은 인원이 적용이 대상이 되고 세세한 부분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과잉 입법이 아닌가라는 지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도덕 사찰이 일반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고소 고발 사건이 많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수사기관의 표적 수사 등으로 인해서 이것이 수사권의 권한 남용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반면 그동안 사회에 만연됐던 불법 접대 문화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변화를 예상하기도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 대상을 오히려 언론과 사학에만 제한할 것이 아니라 법조계라든가 의료계, 금융계 종사자들에게까지도 확대하는 것이 더 실효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계에 이미 촌지나 청탁과 관련해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명확한 세부 기준과 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됩니다. 이번에 김영란법에서는 오히려 3만 원, 5만 원, 10만 원까지 늘어나면서 오히려 느슨해진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문제는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문제입니다.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감을 표현합니다. 당장 식사나 선물을 3만 원과 5만 원으로 제한하게 되면 요식업계나 농수축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으로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수산물의 피해액이 최대 1조 1천억에 이를 것이라고 한국수산업 총연합에서 발표하였고 부정청탁 문화를 뿌리 뽑자는 취지로 다음 달 28일부터 시행하는 김영란법. 앞으로 지역 경제는 어떤 변화를 몰고 올지, 성공적인 제도 정착은 가능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경찰이 여수 어린이집 차량 사고와 관련해 안전규정 준수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수경찰서는 해당 어린이집 원장 송모 씨를 입건해 사고 당시 후방 센서의 정상 가동 여부와 아이를 발견하지 못한 이유를 조사 중입니다. 또한 인솔교사 안모 씨도 조사해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과실이 드러나면 업무상 과실치사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여수시도 경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책임자 자격 정지와 어린이집 운영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이낙연 전라남도지사가 오늘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GS칼텍스 여수공장을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이 지사와 양 기업 관계자들은 마그네슘과 니켈 등 경량화 소재 개발과 바이오 부탄 생산 등 신산업 방향을 놓고 업계의 현실과 정부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 지사는 특히 지금은 기존 주력 산업의 활로를 찾는 동시에 새로운 신산업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며 업계에서 추진 중인 신산업 부문에 대해 중앙정부의 건의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흥 지역 시민단체 등이 윤봉길 의사 친필 논란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고흥 발전 포럼과 주민 등은 최근 경찰서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윤봉길 의사 친필 논란과 치유의 숲 조성공사 특혜 의혹 등 고흥군의 업무상 과실과 배임 여부 등을 철저하게 수사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고흥군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규모 관급 공사를 하면서 품질 시험 계획을 누락한 건설업체 대표가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순천시가 발주한 상수도 공사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5억 원 이상의 시설 공사를 수주하고도 품질 시험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업체 대표를 경찰에 고발하고 순천시에는 담당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총 5억 이상의 공사비가 소요될 경우 반드시 품질 시험 계획이 수립돼야 하며 품질 관리자가 선임돼야 합니다. 전남 독서 토론 열차 학교가 유라시아 대장정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학생들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한층 더 성장했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중국 내 항일 독립유적지에서 나라 사랑의 마음을 품은 독서 토론 열차 학교 학생들. 민족의 발상지라 불리는 바이칼 호수에서는 평화통일과 민족의 번영을 기원했습니다. 제대로 씻지도 못하는 비좁고 열악한 시베리아 횡단열차. 토론과 글쓰기 등을 하면서 친구들과 나눔과 배려의 공동체 의식을 한 단계 성장시켰습니다. 모스크바에 도착해 오랜만에 만끽한 작지만 편안한 휴식. 러시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우주과학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우주센터는 학생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러시아 모스크바의 중심지 붉은 광장입니다. 학생들은 이곳에서 러시아에 대한 이해를 넓혔습니다. 중국을 거쳐 러시아 모스크바까지 학생들은 세상을 보는 눈을 갖게 됐고 스스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네, 2주 동안 진행되었던 이 독서토론 열차 학교가 때로는 힘들었지만 다 끝나니까 보람되고 뿌듯합니다. 독서토론 열차 학교를 통해서 제 공부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 다양한 것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한 단계 성장한 느낌이 듭니다. 독서토론 열차 학교가 이제 끝났는데 이제 한국도 돌아가서 이제 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부모님께 더 효도해드리고 싶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도전과 열정의 독서토론 열차 학교를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학생들이 미래의 리더가 되기 위한 마음의 자세를 갖췄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마 갖췄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자를 위하고 또 우리 모두가 더불어 사는 조국을 만드는데 16박 17일 일정을 모두 마무리한 전남 독서토론열차학교 유라시아 대장정. 학생들은 꿈과 희망을 간직하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모스크바에서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